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대대적인 투자로 전력을 강화한 하나 이글스는 나이언 와이스, 코디 폰세, 류현진, 엄상백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진을 완성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인왕 문동주의 재도약이다. 하나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FA 안치홍을 2년 총액 72억 원에 영입하고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K리그 역대 최고 계약인 8년 170억 원에 계약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투타에서 확실한 베테랑을 확보한 하나는 리빌딩 종료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가을 야구를 목표로 삼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나는 이번 시즌 5강 진입 유력팀으로 꼽혔다. 그러나 하나의 가을 야구 도전은 올해도 좌절되었다. 개막 후 첫 10경기에서 8승 2패로 1위에 오르는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5월 말 다시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다. 6월에는 감독 교체로 반전을 노렸으나 최종 성적은 66승 76패 2무, 승률 0.465로 리그 8위에 머물며 시즌을 마감했다. 하나가 초반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선발진의 붕괴였다. 이번 시즌 5선발로 기대를 모았던 김민우는 시즌 첫 등판인 3월 26일 스스지 랜더스전에서 5이닝 무실점, 4월 7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7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내려갔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1군에 복구하지 못했다. 지난해 23경기에서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1을 기록하며 류현진, 2006년 이후 17년 만에 하나 출신 신인왕에 오른 문동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다. 전반기 13경기에서 3승 6패 평균 자책점 6.92로 부진하며 퓨처스리그를 오갔다. 시즌 최종 성적은 21경기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로 성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한화의 선발 로테이션을 메웠던 김기중, 황준서 등의 활약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게다가 시즌 초 외국인 투수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마저 부진하면서 선발진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한계를 절감한 하나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다. 올해 FA 시장의 최대어 중 한 명이었던 선발 투수 엄상백을 4년 총액 78억 원에 영입했다. 엄상백은 2022년 11승 2패 평균 자책점 2.95로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했고 올 시즌에는 29경기 156 3분의 2이닝에서 13승 10패 평균 자책점 88을 기록하며 류현진을 보조할 안정적인 선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 선발 한 자리는 문동주의 몫이다. 문동주가 지난 신인왕 시즌에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는 리그 최고 수준의 토종 선발진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점은 그가 올해 후반기 8경기에서 4승 1패 평균 자책점 2.60으로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프로 3년차의 정체기를 경험한 문동주가 반등하며 한화의 가을 야구행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화 문동주 우리 선발진 더 강해졌다. 나도 더 큰 책임감 가져야 한다. 좋은 선배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한화 이글스 우완 투수 문동주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19일 논산훈련소를 퇴소했다. 소대장 훈련병으로 3주를 보낸 그의 목소리는 많이 잠겨 있었다. 문동주는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동기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퇴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생일 12월 23일 이었는데 동기들이 초코파이로 케이크까지 만들어줬다.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3주가 길게 느껴지진 않았다. 다른 장병들은 나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신인상을 받은 그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며 큰 기대 속에서 2024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성적은 아쉬움이 많았다. 21경기, 111.1이닝에서 선발 등판에 7승 7패, 평균 자책점, ERA 5.17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시즌이었다. 하지만 야구를 많이 배우는 한 해였다. 많은 공부를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잘해보자, 반등하자고 노력했던 시즌이라고 회상했다. 문동주는 2023년에는 경기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꼈다. 올해는 그런 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9위와 제구가 전반적으로 아쉬웠다. 안타가 늘어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 시즌에는 118.2이닝을 투구하며 114안타를 허용했지만 올 시즌에는 148안타를 내줬다. 9월 3일 두산 베어스전 6이닝 1실점 8탈 3진을 끝으로 시즌을 일찍 마쳤다. 어깨 통증이 원인이었다. 이 점도 아쉬움이 컸다. 문동주는 공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다. 아시안게임 때부터 조금씩 느꼈던 통증이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며 쉬면서 확실히 좋아졌다. 지금은 정말 괜찮다고 전했다. 하나는 2025년 프리에이전트 FA 시장에서 내야수 심우준과 투수 엄상백을 각각 4년 50억 원과 4년 최대 78억 원에 영입했다. 외국인 선수 구성도 일찌감치 마무리하며 2025 시즌 준비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문동주는 좋은 선배들이 정말 많이 오셨다. 특히 상백형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우리 선발진이 매우 강해졌다. 그런 만큼 나도 더 잘해야 한다. 이제는 나도 책임감을 크게 가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프링 캠프에 가기 전까지 개인 훈련에 매진하며 몸을 잘 만들겠다. 내년에는 신구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팬들에게 홈에서 가을 야구를 오래 보여드리려면 5강이 아닌 3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폼으로 꾸준히. 문동주 김서현에게 전하는 류현진의 특급 조언. 롱런을 위한 필수 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의 폼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을 거야. 류현진, 하나 이글스은 비시즌 동안 다양한 야구 관련 유튜브에 등장하며 솔직한 입담을 뽐내고 있다. 그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하나 후배 투수들에 관한 이야기다. 매번 류현진은 문동주와 김서현을 빠짐없이 언급한다. 문동주는 올해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프로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21경기에서 7승 7패, 평균 자책점 5.17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년 차에 기록했던 23경기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2보다 성적이 주춤했다. 시즌 전반적으로 잔부상에 시달리며 고전한 한 해였다. 하지만 이는 부상 외에도 구종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시즌이었다. 그의 포심은 속도는 빠르지만 컨디션에 따라 타자에게 비교적 쉽게 읽히는 느낌을 주었고 커브를 제외한 다른 변화구의 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류현진은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티빙 퍼펙트 리그 24분에 출연해 문동주의 포심과 변화구, 투구 폼의 차이가 다른 팀 선수들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티빙에서 제공한 영상에서는 문동주의 포심과 변화구를 던질 때 팔 각도와 상체의 높이가 뚜렷하게 달랐다. 류현진은 동주의 변화구와 직구 팔 스윙 차이가 있다. 다른 팀 선수들이 이를 지적하며 알려줄 정도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구 메커니즘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를 고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류현진이 오랜 기간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포심과 체인지업의 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타자들이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김서현의 경우 자주 폼을 바꿔온 점이 문제라고 류현진은 지적한다. 2년 차인 김서현은 올해 37경기에서 1승 2패 10홀드, 평균 자책점 3.76을 기록하며 필승조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는데 이는 일정한 폼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성과다. 김서현은 3쿼터 투수다. 데뷔 당시 두 가지 폼을 사용하자 코칭 스태프는 그에게 폼을 통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즌 중 팔 높이를 교정하던 중 슬럼프에 빠졌고 김경문 감독 부임 후
원래의 폼으로 복귀했다. 결국 올 시즌 자신만의 폼을 찾아냈다는 점이 성적 이상으로 큰 수확이었다. 류현진은 서현이가 시즌 중반 잠시 2군에 내려가기 전 정말 힘들어했다. 고민이 많아 보였다. 며칠간 한 폼을 유지하다가 또 바꾸곤 했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선배님, 자세를 바꾸니 몸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